오해와 이해 그리고 소통이란? 오해와 이해, 그리고 소통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죠. 각각의 의미와 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1. 오해, misunderstanding. 오해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의도나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전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오해는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언어적 장벽, 개인적인 편견, 감정적인 상태, 혹은 단순한 정보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하면 갈등이나 불신이 생기기도 하며 서로를 잘못 판단하거나 오해한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2. 이해, understanding. 이해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죠. 이해는 단순히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까지 고려하는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오해를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소통, communication. 소통은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오해와 이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잘못되거나 부족하면 오해가 발생하고 이해가 어렵게 되죠.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비언어적 표현, 몸짓, 표정 등 이나 감정 상태를 공유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와 이해, 소통의 관계. 오해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감정적으로 급하거나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해는 오해를 풀고 깊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해는 사라지고 관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소통은 오해와 이해를 다루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오해나 이해의 차이를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해와 이해, 소통의 관계를 통한 실제 사례? 오해와 이해, 그리고 소통의 관계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관계를 설명해 볼게요. 1. 직장에서의 소통과 오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오해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일 좀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부하 직원이 이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여 급하게 작업을 처리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는 단순히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라는 의미였지만, 부하 직원은 그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석하고 급히 일을 진행하면서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해는 상사의 말이 부하 직원에게 잘못 전달된 결과입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상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부하 직원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끝내라는 의미보다는 기한 내에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였어요 라고 명확히 전달하면 오해가 풀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간의 오해와 소통. 부부 간에도 오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오늘은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이를 내가 지루하거나 싫은가? 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한 의도는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일 뿐,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멀리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해는 한 사람의 말에 내포된 감정을 다른 사람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통해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인데, 당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라고 설명하면 상대방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이루어지면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3.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도 자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존댓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좀 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상사가 한국인 직원에게 너무 직설적인 말을 한다면 한국인 직원은 그것을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친근하게 이야기한 것뿐이었어요 라고 말하거나 한국인 직원이 저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한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친구 사이의 오해.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모임에 늦게 도착했을 때, 다른 친구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친구는 늦었을 뿐, 그 누구도 소홀히 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오해는 단순히 늦은 친구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추측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늦은 이유를 직접 물어보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거나 너가 늦게 온 게 나를 서운하게 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오해가 풀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해는 대개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이해를 위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소통을 시도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